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리나입니다. 2010년 12월 14일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개인 시즌 최다 골을 넣으면서 팀의 정상 탈환을 이끈 날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코스피가 꿈의 2000선을 무려 3년 1개월 만에 드디어 다시 돌파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이 1996포인트로 마감되면서 못다한 숙제를 오늘 아침 장 열리자마자 끝내놓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오늘 같은 날 살까 팔까 갈아탈까 고민 많이 되시죠?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2003포인트, 2004포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코스피 2000시대를 맞아서 어떤 업종과 종목이 유망한지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조용준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래간만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특집으로 뵀었을 때요. 연내 코스피 2000포인트 간다라고 하셨던 거의 몇 안 되는 분이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2000포인트를 맞는 날입니다.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오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그때도 사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오래 전에 이제 저희가 추석 그때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지금도 좀 단기적으로는 과열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역시나 이제 길게 보면 내년 중반까지는 장이 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기업 이익 수준에 걸맞는 레벨업이 되려면은 한 2070포인트, 2700, 내년에는 2800도 간다 이런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는 얼마까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2700 이런 얘기는 좀 제 생각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 배경을 보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이제 경제 지표 개선들 이런 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저금리에 기초한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 개선인데 저희가 지난번 2000포인트를 갔던 200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07년에는 순이익이 62.2조 원 정도 우리 상장 기업들 전체 이익이 그래서 지금은 8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약 한 3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수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2000포인트는 PER 수준으로 봐도 그렇고 충분히 과열됐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가 내년 좀 장기적으로 또 회복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내년 한 3분기까지 해서 24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007년에는 2000포인트 잠깐 찍고 또 꺼져서 조금 지금 들어가도 되나 우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07년 때 2000포인트 넘었던 거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르다.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내년 한 3분기까지. 예. 그래요. 2700포인트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2400까지 끌고 갈 주도 업종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 방송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장세는 한 1, 2년간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저희들 특징은 여전히 시장은 미국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될 건지 미국의 유동성을 얼마나 계속 제공할 건지 그 시장은 미국을 봐야 되겠지만 주도 업종, 주도주는 중국을 봐야 된다.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성장을 계속 할 것이냐, 고성장을 할 것이냐,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중국 관련주, 또 하나는 녹색 관련주 이런 이제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이제 자동차 업종, 또 석유화학 업종, 또 조선 업종, 이런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녹색과 관련된 업종들이 주도 업종으로 계속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중국의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요, 자동차주가 올해 비해서 내년에 실적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어서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IT 금융 얘기를 안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T나 금융이
당분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오를 수 있고, 근데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죠. 1년간. 내년 1년 보면, 올해 1년을 돌이켜보면, 역시나 자동차나 중국 석유화학이나 이런 중국 관련주가 주도주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올랐고, 다른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뭐 LG화학이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실제로 가장 이익도 많이 증가했고, 주가도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고성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국이 도시화가 되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지고 이러는 동안에는 다른 업종 주식이 못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겠지만 주도 업종은 그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중국주 쪽으로 조금 긴 안목에서 좋겠고, 지금 IT 자동차를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또 수익률을 맞추어 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 은행주들도 당연히 전 내년에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PBR 대비도 싼 상태이기 때문에 또 IT도 역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주식별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에 있는 주식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긴 흐름에서 1년, 2년 볼 때 주도주 얘기였고 당연히 지금 저평가된 주식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눈여겨만 보지 말고 오늘 2,000포인트도 찍었겠다. 뭐 좋은 전망들도 나오는 데다 오늘 뭐 대외 악재가 좀 여전하긴 하지만 이제부터 좀 증시에 참여해도 좋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긴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도 저는 주식을 주도주군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배당주라든지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내년 1년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길게 호흡을 좀 가져간다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 투자하는 거 무리가 아니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신영증권의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00포인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진 부장님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장님이 오늘 어떤 시각으로 2,000포인트를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2,000포인트 돌파가 무슨 대수냐 이렇게 보시는지요? 장 초반에 이미 2,000포인트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시장 내에서 특정 업종이 이렇게 과열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2,000포인트 돌파한 점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업종만으로 올라갔었다, 기존의 주도주만 계속 갔었다 한다면은 그건 또 오버슈팅으로 이어지면서 또 반락으로 또 이어지면서 2,000포인트 또 반나절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순환매가 나타나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다지 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조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4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넘어선 상황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일본도 조용하고 중국도 조용하고 2,000포인트에 우리가 생각해왔었던 그 의미보다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단순히 어제 대비 상승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2,000포인트 안착을 하는지 이 체크할 사항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까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고민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환매 얘기를 하셨던 게 바로 조선주를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말에 중국에 조금 약한 긴축카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다렸었는데 조선주가 하루 뒤늦게 지금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7% 급등은 거의 오늘의 삼성전자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조선주
또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오늘의 이 큰 폭의 상승은 뭔가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말이죠.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운수 장비업종 강하긴 강한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반등의 선두는 말씀하신 대로 운수 장비업종인데요. 자동차도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그 조선주 모습이 그동안의 조정에 대해서 반작용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주 소식이 나온 현대중공업이나 STX 조선이 오늘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 업종의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어제까지도 찾기가 힘들었었죠. 오늘 단순히 낙폭 과대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강한 호재성 재료가 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었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경우는 52주 신고가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조선주 반등의 의미를 볼 때 단순 반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주를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수주가 이제 배경으로 되고 있다는 그 점을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조선업종 계속 안 좋게 보아왔던 그 이유는 수주가 취소되면서 또 수주 잔고가 감소되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업종 역시 업종 내 차별화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다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만 향후에도 다 같이 오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마치 IT 업종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중공업이 삼성전자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IT 업종에서 부각이 되듯이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종목들은 약간 좀 뒤처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 논리에서 접근을 할 때도 종목별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장점만 놓고 본다면은 순수 조선업에 대한 업황이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플랜트 쪽으로도 사업 다각화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순수 조선업이 약간 좀 불안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이걸 길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면은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이런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근처에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중기 매물대나 장기 매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 매물대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조정을 할 때도요. 이 조선업종에서 주가가 많이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향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차별적인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내부에서도 대장주와 그 외 종목들의 차별화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오늘 조선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 정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강했었던 IT 금융이 오늘 좀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때마침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네요. 네, 그 점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 업종이 치고 나가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서 순환매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 또 내고 그랬었지만 이미 시장 주도하는 의미는 오늘은 좀 약화가 됐죠. 또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왔었던 IT하고 또 금융지주사 같은 종목들 매물대 진입하면서 이제 또 조정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순환매가 나타났다. 이 점이 좀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조정세 보인 업종 쪽으로 오늘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조선 업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렵게 생각을 하죠. 항상 2,000포인트 라운드 넘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지점을 돌파한 모습에서도 과열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주도주만 차별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상 나타났었던 그 지나친 차별화 이후에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특정 업종이 과열로 들어가고 또 그 업종이 반락하면 전체 장세가 반락하고 또 반나절짜리 2,000포인트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오늘 같은 모습이 아주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동차 쪽을 보더라도요. 자동차 역시 반등을 이루면서 이제는 또 중소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어지는 순환매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어진 그 IT 부품주 쪽의 상승하고 비슷한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쪽에서도 약간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수를 이렇게 보면은요. 상승 종목수가 408개고 하락 종목수가 397개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가 아주 비슷한 종목별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보였던 그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시장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특정 종목이 막 우격다짐으로 상승하면서 나온 모습이 아니고요. 필요했었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중요한 지수대 진입했다. 이 점이 오늘 시장 흐름을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IT주가 너무 과속했다. 일부 특정 업종의 대장주만 가서 2000포인트 안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안 좋은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조금은 돌아가면서 서로 상승하는 순환매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앞으로 다음에 순환매가 좀 이어질 업종은 조선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시세 확산이 그러니까 업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주라는 말씀입니까? 좀 미리 알면 먼저 가서 기다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주도주가 단기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장이 1월 중순까지는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1월 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수대보다도 기간을 1월 초나 중순까지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 상황 하에서는 IT나 금융주 쪽이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산업 사이클상 소비 관련주 이후에 산업재 쪽이 또 한 번 차례가 오기는 오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IT나 금융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세 보이는 것을 뭐 이익 실현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이건 매수 시점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기술적 지표를 점검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고점 1970포인트였죠. 그 197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사실 기술적 저항이 사상 최고치 2080포인트대 거기만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나 그 과열 정도를 한번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일봉상으로 2004포인트에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2014포인트에 있습니다. 또 20일 이격도를 오늘 103% 돌파를 했는데요. 올해 11월 초에 이제 1970포인트 근접하던 그 전고점에서 기록했었던 이격도가 102.97이고요. 그 이전에 9월하고 10월에 기록했었던 그 이격도가 103.7이었습니다. 9월하고 10월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 정도 이격도를 가정을 한다면은 한 104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요. 오늘 기준으로 한 2020포인트가 나옵니다.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지금 2003포인트, 4포인트인데요. 201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시장에 좀 단기적인 과열로 인해서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번 시장 흐름에서는 이 과열 지수대로 설사 들어가더라도요. 이익 실현성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매수를 자제하는 정도로 좀 이해할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은요.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업종 쪽을 좀 줄이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고요. 보유 현금이 있다면 반락시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보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수대도 중요하긴 한데요.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 또 시기적인 강세장이 나타나면서 이 상승장이 좀 더 2000포인트 위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0포인트 정도가 가게 되면 조금 더 될 만한 유망한 업종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실는 것 그런 전략도 좋겠다라는 얘기셨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참여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더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수급 얘기를 해보죠. 오늘 2,000포인트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또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지 분석해 볼 텐데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폭발적인 조선주의 급등은 기관이 이끌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오늘 IT와 금융을 또 외국인들이 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2,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지금 2,003포인트가 지금 돼 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4,053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이 매수를 갖다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시와 그다음에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전장에서는 한 2,300억 가량의 순매수 분위기였다 이러면 오후 들어서 지금 1시간 반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매수 기조에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의 그 1,400억 순매도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기관들 순매수 기조를 어느 정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면에 깔려 있는 기관들의 흐름, 수급 구조는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 쪽과 그 기금공제 쪽에서 각각 490억, 310억씩 순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핵심 종목으로의 상승, 그리고 2,000포인트의 돌파,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그 장 종료 직전까지 안착이라는 이제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 쪽 뭐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오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서 오후 들어서 상당히 좀 매수의 폭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억 이상 순매수를 지금 한 8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으로 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1,44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운수장비 쪽을 핵심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순매수하는 업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운수장비 쪽에서 1,3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보험 쪽에서 200억 가량 순매수해주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대부분 순매도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1,1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집중 매수하는 운수장비 쪽의 상승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외국인들도 같이 동시에 8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1,3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러한 그 중공업주들, 조선주들의 그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형주 쪽에서는 이제 그 STX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쪽, STX 조선해양 뭐 이런 쪽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7.7%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신한지주, KB금융,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포스코와 하이닉스 등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대량 순매수하는 모습 속에서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업황과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리고 향후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으로 지금 7%대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께서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IT 금융주가 주도주 자리를 아마 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IT 금융은 오늘 딱 조정이거든요.
있거든요. 매수해볼 자리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중공업, 이 대장주만큼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매수해야 되는 자리인지 그것도 함께 좀 여쭤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한 2주 전부터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전기전자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수 장비, 그리고 이제 금융주,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융주가 되겠죠. 이 월 중반 이후로 해서 이제 그 기관들 쪽에서 집중 매수하다가 이 외국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상승폭이 큰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IT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 좀 편식화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사긴 삽니다만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몇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닉스를 갖다 오늘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 43만 주 뭐 이렇게 사면서 이제 오늘 뭐 1.8% 뭐 그렇게 보면은 수익률 뭐 상승률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사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상승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삼성전자에 매수하는 패턴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무거운 종목 뭐 이 고가주가 이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가격을 안 올리면서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급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기전자 쪽의 IT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종목별로 순환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가격의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는 종목별로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의 그 IT 쪽에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외 종목에 매수하는 종목들의 오버슈팅하는 구간, 그러한 구간에서의 매수 가담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 중공업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은 운수장비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이러한 중공업 조선 쪽 이러한 쪽이 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핵심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쪽의 비중이 한 45% 내외,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변압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플랜트 쪽 이러한 쪽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조선주, 중공업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선 쪽 부분이 어느 정도 작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조선업 쪽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는 좀 괴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오늘 강세다라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을 갖다가 그러면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봤을 때 오늘 오버슈팅 국면에서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이 사는 쪽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어쨌거나 하반 경직은 굉장히 좀 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크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오늘 8% 올랐다고 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한 4%, 5%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최대 한 5% 정도를 눌림목 조정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사는 것이 맞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관심 종목을 현대중공업을 들고 오신 모양인데 최근에 수급은 어땠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계시는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뭐 가격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 차원에서 좀 매도를 갖다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3,000주 가량이 지금 순매도로 돼 있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3만 주 정도 그 정도의 그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기관 종목입니다. 11만 7천 주의 그 현대중공업 순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갖다가 그 거의 뭐 급등을 시키는 뭐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사의 주가 핵심은 이제 그 전체적인 글로벌의 변화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그러니까 이 글로벌의 유동성이 이제 그 G7이라는 이제 선진국에서 맴돌다가요. 지금 최근에는 신흥국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투자의 이 논리, 투자의 원칙으로 봤을 때는 되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국 쪽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죠. 당사의 그 최근 경영 계획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인도 쪽과 브라질 쪽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비중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중국이 비중이 상당히 좀 올랐죠.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15%대로 이제 됐었는데 현재 25%대로 상당히 좀 비중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도 쪽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인도의 현재 교육 비중 1.5%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이 향후 인도와의 교육이 늘어난다라고 한다 이러면 그 비중 자체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의 그 현대중공업의 흐름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성장주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그 플랜트 쪽과 건설 장비 이러한 쪽에 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하한선 밴드를 조금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이 제가 12시 한 30분 정도까지 봤을 때 40만 5천원, 6천원 정도 부근에서 형성이 됐던 가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급등을 시키면서 41만 6,500원까지 뛰었거든요. 현 구간에서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분할 매수를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4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38만 원에서 40만 5천원 구간에서 나머지를 다 잡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적인 애널리스트의 그 목표 주가가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까지의 이 중장기 랠리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봐서 4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1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6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손절을 하시고 현금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너무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투입하실 돈의 4분의 1만 현재가에 사시고요. 40만 5천 원 밑에서 한 4분의 3 정도 남은 돈을 현대중공업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관계상 화면을 통해서만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견도 확인을 해보죠. 자, 5개 종목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기아차와 포스코에 대한 추가 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엑스파일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기록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 그리고 HNBS에서 김도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요 2000에 거의 안착하는 2007포인트까지도 막판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에 의해 이렇게 코스피 2000의 안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뭐 센터장님도 의견을 들어봤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었지만 거의 코스피에만 많이 또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저희가 또 문자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안 오르는지, 이 코스닥에 안 가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도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현장 대리님, 왜냐하면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정말 2000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분들 느끼시는 거는 올 초 130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업점에서 느껴보는 투자자분들에 예. 대한 시각 자체가 어떤 문의가 항상 많습니까? 소위 작은 주식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리고 테마주를 많이 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대형주를 들고 있으셔도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파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논리에 따라서 예. 계좌 수익률이 코스피 종합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혹은 펀드 계좌보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펀드보다는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말씀드린 개인만의 좀 특성들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2007년도와 2010년도의 차이점은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상장사 평균이 거의 1.5배에서 2배 수준까지 늘었고요. 네. 그리고 PER 밴드 자체도 13배에서 아직은 PER 9배까지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 설정된 뭐 투자 자문사의 자문력 랩 자체가 4천억이 모였다라는 소식도 좀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어제 오르는 종목들도 그 자문사에 편입된 포트 들이는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간 느낌이 좀 약간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예전 2007년도에 2000% 찍을 때는 개인분들의 펀드 자금이 펀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집행이 돼가지고 2000포인트를 강하게 뚫었던 것이고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개인분들에 대한 펀드 환매가 나올 뿐이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올라왔던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앞으로 장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시장 메이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시각 역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기타 여러 IT라든지 화학 업종에 대한 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에서 선별돼서 정확하게 주도주만을 투자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기타에 대한 의견은 이따 뭐 관심 종목 설명드려 말씀드릴 테니까는 일단 시향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앞으로 뭐 시장 자체는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잠깐의 출렁임은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은 시간 조정에 의해서 있는 출렁임은 철저하게 대형주를 분할 매수한 전략 역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돈은 한정돼 있고요. 지금 대형주를 추가적으로 살 돈은 없는데 있는 건 마이너스로 말이죠. 아까 얘기하셨던 뭐 소형주나 테마주. 그러면 조금 손절하고도 갈아타라는 얘기신가요? 일단 뭐 종목마다 약간의 느낌은 틀릴 수가 예. 있겠지만은 일부 종목 자체가 너무나도 바닥권에 놀고 있으면서 테마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종목들은 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가지고 대형주로 일단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에 있는 논리상으로서 좀 더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대형주 분할 매수 있는 거 마이너스권이라도 팔아서라도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도영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체감 부분이 이제 나오지 못하는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신의 자금 여력 대비해서 대형주를 싣기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주가 부분 자체가 레벨 부분 낮았던 주가분들이 현재가 대비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좀 하셨을 텐데요. 5만 원 이하의 매수가 부분에 대한 것과 몇십만 원짜리 주가들의 부분을 봤을 때 요즘 체감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 몇십만 원짜리 한 주당 거래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74만 원부터 신고가 경신으로 94만 원대까지, 93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조금 위축이 됐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황 부분에 따른 눌림 부분에서 발생해서 오늘 아침에 공격적으로 중공업주 쪽에서 세게 매수계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처럼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업황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테마 편승처럼 대형주들도 눌려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포인트로 봤을 때 짧게 봤을 때 제가 보는 어떤 직전 고점이었던 2085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까지는 지금의 힘으로라도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2100포인트까지 짧게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일단 외국인이 먼저 땡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부분을 받쳐줘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지만 거래량이 현재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왠지 모르게 위에서 뭔가가 끌어서 올려가는 측면이라고 조금 위험성을 조금 살짝 열어둘 수 있다는 측면이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에는 넉넉하다는 측면을 살펴보셨을 때 눌림목 구간에 있는 대형주들의 편입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제 중소형 쇠기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 연초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좀 더 나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애매하네요. 두 분 다 뭐 눌림목 뭐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죠. 대형주 매수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데 중소형주 굳이 손절할 거 있느냐. 내년 1월에 또 바짝 오를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들고 있자 쪽이시네요. 네, 일단 중소형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갔던 IT 부분에 따른 뭐 부품주라든가 기계종합주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레벨업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중 대비해서 조금 손실이 있는 구간이 있더라도 당장보다는 좀 내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아주 강하게 연일해서 가고 있는 측면에 항상 코스닥 부분이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 부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대장주였던 것들이 모두 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힘들이 있었고 실제로 넘어간 종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힘겨움 자체가 중소형주와 테마주, 개별주들로 있다는 측면 부분에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후년을 바라보고 긴 중장기 달리기식으로 주식 자체의 매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5,700원에 사셨고요. 50% 정도 들고 계신가 봐요. 지금이 한 4,5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주당 1,300원 이상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적지 않은 비중 50%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슴이 좀 아프실 텐데요. 네. 중국 식품 포장 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는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3분기에 매출액 300억이고 영업이익 19억 정도. 그리고 6.1%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매기가 중국 식품 포장 같은 코스닥의 작은 업체들로서 쏠리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아직 보시다시피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한 번쯤은 중국 관련, 대중국 관련주들의 테마가 한번 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 조정 기간은 당연히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썩 그렇게 차트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시향상으로는 단기간으로서 중국 식품 포장으로 빨리 매기가 쏠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뭐 기간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그냥 기간은 그냥 10,000주씩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계속 로스코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외국인 투자자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어쨌든 뭐 테마가 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때 쪽에 좀 약간의 그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논리.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도의 철저한 공방 속에서 지금 밑에권, 좀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5,700원이기 때문에 일단 5,000원 선에서, 즉 60일 이평선에 모여있는 5,0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도 한두 번 정도 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 매기가 쏠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정도 5,000원이 오시게 된다면은 일부 물량을 손절하시면서 다른 대형주로 갈아타시는 점 역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걸린 5,000원까지 한번 반등 오면 일부 정리하는 쪽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건코리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12,700원에 매수하셨나 봐요. 근데 비중을 적어주진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12,700원에 매수한 모건코리아 아마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00원이 안 되네요. 네, 일단 모건코리아 원자력 테마에 편승되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터키 에너지 관련 부분의 원전 수주 부분에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측면이 안 될 거를 가능성을 배제했었습니다. 일본 쪽과 이제 접촉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말하면서 13,000원대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9,000원대까지 단기 급락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830원짜리를 살펴보셨을 때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열려 있는 부분에서 50대 50의 확률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바라보실 부분인데요. 터키 수준에 대한 테마성의 부분에 대해서 급락 부분이 배려됐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측면까지 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대해서 그래도 위로 조금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래도 51대 49 정도로까지 열어드릴 수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 현재 순매수 중에 들어왔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점 대비가 비슷하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서 하락했던 측면에서 올라왔던 측면을 비슷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좀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 대비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손실 중에 계시는데요.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겠고요. 원전 수주 같은 경우 내년에도 해외 모멘텀이 해외발을 통해서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년, 5차 개년 속에서 30조 부금으로 우리나라에서 확대를 하겠다는 원전 부분으로 말씀하실 때 24.8%에서 31.9%까지 확대를 하면서 30조 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건코리아 역시도 원전 수혜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모건코리아 매수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12,700원까지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나왔네요. 자, 다음으로 끝번호 9518님의 종목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29,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역시 비중은 지금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거의 현재가가 매수가하고 유사한데 이게 또 연말에 배당주니까 배당주 투자하는 전략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배당주는 배당락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배당한 가격만큼 시가가, 현재가가 다운이 돼서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이 배당을 받았는데 왜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배당만큼이야?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만큼 꼭 배당 때문에 배당은요, 일반적으로 에포트가 나온 거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배당주 투자에는 적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그 투자자 분께서 29,500원에 만약에 배당을 노리고 사셨다면은 원하시는 만큼의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시가에서 수익률이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실적이 좀 더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그것이 이제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분기에 매출액이 3,524억에서 영업이익률은 1,700억 정도, 그리고 4분기는 3,340억 정도에 1,4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4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상승세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5일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모든 대형주들은 매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왜냐면 최근에 신고가를 나타나는 종목 자체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특히 배당주는 배당락을 계산으로 한 기관의 투자의 매도가 1월쯤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단기적으로 매매 포인트로 삼으실 때는 일단은 수익 5일선이 깨지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하시고요. 아직까지 5일선이 깨지는 추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가 기준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29,600원, 지금 한 100원 정도 올라 있는데요.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일선이 깨지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랜드 저희가 봐드렸고, 그리고 포스코에 대해서 문의해 오셨는데요. 끝번호 7544님의 종목입니다. 476,500원에 샀는데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포스코가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지금 딱 한 매수가보다 약간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목표가 같은 경우 52만 원까지 설정해 드릴 수 있는 측면입니다. 포스코 너무나 모든 국민이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슈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바이오스텔에 대해서 철강 가격의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포스코 부분도 내년 부분에 대해서 인하 압력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이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최근 들어 11월 24일 부분에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상승 레벨업을 치고 있던 측면에서 선도주자는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측면입니다. 43만 원대부터 매수해서 들어왔던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업황 부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요. 바닥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가 다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져서 철강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발에 대한 긴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수 점유율과 중국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는 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황 부분에 지금 3, 4분기에 대비해서는 강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12월부터 11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놓은 동그라미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점 부분에서 봤던 연일 이날부터 외국인들이 러브콜에 들어와서 21선을 돌파했던 측면이었고요. 52만 원까지 목표가를 살짝 제시해드릴 수 있다는 측면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47만 8천 원, 48만 원대 부분에 대해서 왜 강하게 또다시 가지 못하라는 측면인데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단기적인 매물대 부분의 소화 과정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대하시면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업황 호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눌림목이면 약간 더 사도,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 부분과 거의 근접하다는 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그 눌림목 구간이라는 건 자신의 비중 대비해서 평단가 부분을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지난 최근에 되었던 한 47만 원대 부분까지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또다시 평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삼양홀딩스 봐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 저희가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인데요. 삼양홀딩스를 4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15% 갖고 계시나 봐요. 경기도 광주신데 지금 손절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좀 급하신 것 같네요. 다행히 지금 비중이 15%밖에 안 되시기 네. 때문에 지금은 4만 6천 원에서 지금 2만 원이기 때문에 손절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익난 부분을 삼양홀딩스의 마이너스를 좀 계속 주수를 줄이시는 전략이 날 것 같습니다. 회사가 3분기에 17억 매출이 났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입니다. 밸류에이션 안 됩니다. 얼마 목표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회사에서 EPS 증가율을 곱한 다음에 그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게 밸류에이션 계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업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4세대, 4이동통신 관련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조금 정도씩은 윗방향으로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4만 6천 원이죠. 4만 6천 원에서 지금 단가는 너무 터무나도 좀 많이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좀 나머지 85%의 현금이 있으실 때 다른 주식을 채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계속 좀 좋은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로서 바꾸셔가지고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을 이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하셔가지고 주수를 계속 줄이시는 게 가장 나은 전략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꼽아야 되겠네요.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이쪽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텐데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김도영 팀장님은 오늘 AS를 해주신 날이시죠? 네. 일단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S 부분이니까 앞에 실적 부분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감사하다, 내가 편입을 시킬 수 있겠다, 계좌에다가 편입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단기적인 급등 부분에 대한 3일 연속에 대한 피로금에 따른 누적 부분이라고 보여야 되는데요. 그 부분 눌림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 매수 다시 시초 매수로 돼서 편입할 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초 부분에 자신의 편입 부분에 처음 도입으로 매수 편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PS 지금 다시 조금 더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참고로 목표 가격을 18,500원을 얘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오늘 박현상 대리님은 이제 새롭게 종목을 하나 들고 나오시는 날인데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더 좋은 비주원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전자 세금 계산서 관련 어떻게 보면 B2B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3분기 말쯤에 회사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빴을 때 회사의 얘기로는 4분기에 원래는 3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전자세금 계산과 관련 혹은 B2B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4분기에 실적이 급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서 투자자분들 좀 안심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IFRS 관련 도입 관련해서도 ERP 부분의 사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연 시장이 더 좋은 비주얼 종목 혹은 작은 종목들로 언제 매기가 쏠려서 좀 튈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일단 미리 좀 선점하자는 생각 좀 들고 왔고요. 매수가로는 지금 2650원인데 25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이 단기적으로 22,500원 부분, 그리고 손절가로는 19,500원. 만약에 22,500원을 강하게 뚫을 시에는 전 고점 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여지듯이요. 저게 이제 조금 위쪽으로 움직이면 그때 좀 들어가면 덜 지루하지 않겠어요? 계속 쉬면 어떡하죠? 근데 종목들 자체가 최근 패턴이 아시면 위로 솟는 대형주를 잡으셨으면 그나마 수익이 좀 있으실 텐데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잡았을 때는 기간 조정이 있을 때 반드시 저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서게 된다면은 수익률이 어쩌면 거의 같은 수익률을 좀 거의 두고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미리 사셔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IPS 또 AS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 김도영 팀장과는 인사를 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 20포인트 뛴 2017포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에 접어든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은 거의 10%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에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나오는 날이네요.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